안녕하세요. 들으면 들을수록 삶이 풍요로워지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 할 이야기는 당신을 똑똑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비결을 담은 책입니다. 요점만 말하는 책. 자, 그럼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공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가장 큰 실수는 정보만 공유하고 요점을 피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본인 스스로가 아직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요점, 바로 요점이 있어야 합니다. 요점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요점을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요점을 아는 것은 중요한 출발선입니다. 하지만 이는 전체 과정에서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음 일부, 즉 요점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단계는 어떨까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무엇인지, 무엇이 아닌지를 명확히 이해하느냐, 그리고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능한 사람의 속성을 생각해 보면 보통 이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재밌다, 배울 게 많다, 웃기다, 호소력이 있다, 자신감이 넘친다, 카리스마가 있다, 교육적이다, 흥미진진하다. 대중 앞에서 말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특징들을 갖추는데 온 신경을 집중합니다. 그들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시작해야 돼. 이 정보를 빠짐없이 소개해야 돼. 반드시 청중의 호응을 받아야 돼. 이런 자질들은 있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성공이나 실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오로지 한 가지 임무에 전적으로 좌우됩니다. 요점을 내 머리에서 청중의 머리로 옮기기. 이는 일종의 공놀이와 같습니다. 요점을 넘겨주면 성공합니다. 넘겨주지 못하면 아무리 재미가 있든 친절하든 매력적이든 호감을 사든 감탄을 자아내든 박식하든 인기를 얻든 실패하고야 맙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유일하고 구체적인 임무를 알면 긴장도 한결 누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발표자가 자신의 겉모습을 걱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얼마나 초조해 보일지 또는 얼마나 이상한 외국 억양을 구사할지 따위를 염려할 때입니다. 요점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일은 겉모습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요점을 성공적으로 옮기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배달원처럼 물건만 배달하고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피해가야 합니다. 다음은 판매 언어를 사용하라입니다. 공유보다 판매에 중점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막강한 문장 구조로 요점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안한다. 나는 추천한다. 나는 권유한다. 이 단순한 문장 구조의 위력은 나는 생각한다와 유사합니다. 진짜 요점을, 그리고 대개는 제안도 말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막강한 구조들을 쓰는 사람들은 대개 리더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 리더가 됩니다. 직원과 이야기를 하든 상사와 이야기를 하든 모든 형태의 의사소통에서 항상 이 문구를 도입해 보세요. 그러면 회의가 단순히 실행 방안만 도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진력까지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려면 우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요점이 청중에게 미칠 효과에도 똑같은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일부 강사와 컨설턴트는 이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내 청중을 알라. 단순히 청중이 누구며 그들이 뭘 알고 있는지보다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바로 청중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일입니다. 청중은 고유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것을 원합니다. 이런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식, 통찰력, 뉴스나 최신 정보, 영감, 평가, 공감, 설명, 위안. 이상적으로 의사를 전하는 사람의 의존은
청중의 고유한 기대와 조응합니다. 또는 적어도 그 기대에 초점을 맞춥니다. 단순하게 영감을 불어넣어야 할 때 전략가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평가가 필요할 때 트집 잡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용기를 북돋워야 할 때 딴지 거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올바른 어조를 구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발표를 앞뒀을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청중은 나에게 뭘 원하고 뭘 얻고 싶어 할까? 청중이 당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파악한 뒤에는 그 부분을 요점에 포함하지는 못하더라도 전체 발표의 일부로 다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점이 아무리 강력해도 생뚱맞아 보일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파워 마침표로 끝내라입니다. 이제까지 요점을 파악하고 요점을 전달하고 고수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점을 공유하기보다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이 정도만으로도 당신은 경쟁자나 동료들로부터 훨씬 앞서 나간 셈입니다. 이제 보충 수업할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발표에 관한 핵심적인 이해와 기법들로 요점을 강화하는 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말할 때 마치 질문을 던지듯이 말끝을 올리는 사람이 무척 많습니다. 질문이 전혀 아닌데 그런 억양을 쓰는 것이죠.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도 많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끝을 올리는 억양을 가리켜 흔히 업토크나 업스피크라고 합니다. 다음 두 문장을 고요점에 유의해 큰 소리로 읽으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객층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고객층은 3배로 증가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침표로 말을 끝내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업토크로밖에 못합니다. 이 문제는 발표 경험이나 다른 의사소통 기술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른 대중 강연자들 중에서도 일부는 만성적으로 말끝을 올립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아는 일부 초짜 강연자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끝을 내릴 줄 압니다. 당신이 날 때부터 업토크를 썼던 아니던 그런 습관은 요점을 성공적으로 전달하는데 큰 방해 요소입니다. 어떤 질문에 답할 때 억양만 질문처럼 들려도 이런 암시가 들어갑니다.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반면 마침표로 말이 끝날 때는 이런 암시가 들어갑니다. 나는 알아요. 이 차이를 시험해 보기 위해 나는 학생들에게 1시부터 5시까지 2가지 방식으로 셀 테니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 어느 쪽이 더 자신 있고 권위 있고 강력하게 전달됐는지 묻습니다.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 2, 3, 4, 5.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1, 2, 3, 4, 5. 과학적인 테스트는 아니지만 여기에 동참한 학생 수천 명 중 압도적인 다수가 말끝을 내려 마침표를 찍는 두 번째 수 집단이 더욱 자신있고 권위있고 강력하게 들렸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저 말끝에 물음표를 달지 않고 마침표를 찍었다는 이유만으로 말입니다. 두 방식의 단언 차이는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내가 말한 것은 단어나 생각도 아니고 그냥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그저 질문하는 소리만으로 전달력의 강도가 훨씬 감소한 셈입니다. 이 점이 업토크를 교정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업토크에서 내가 파워 마침표라고 부르는 억양으로 바꾸는 첫 단계는 물음표를 인지하도록 귀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상사나 동료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세요. 뉴스 앵커와 텔레비전 진행자의 말을 귀 기울여 보세요. 참을 수 있다면 정치인들의 말도 들어보세요. 먼저 다른 사람들의 업토크를 인지하도록 귀를 훈련했으면 그 다음엔 당신의 억양으로 넘어가 보세요. 말끝을 올리는 자기 자신을 포착할 수 있을 때에야 원래 습관 대신 파워 마침표 습관을 새로 들일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의식적인 훈련을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는 속도가 느긋해야 제격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장을 파워 마침표로 끝매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발표의 어느 부분이 파워 마침표의 효과를 제일 톡톡히 누릴지 짐작이 가십니까? 힌트는 발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요점입니다. 이제껏 내가 본 사람 중에 파워 맞춤표를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하는 세 사람은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입니다. 세 사람이 각각 집무실에서 다음 문장을 말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종합경기대책은 중산층 미국인들의 삶을 크게 개선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우리의 국토 안보를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의 연방 상태는 강건합니다. 나는 이 역대 대통령들이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대중연설가에 속했다는 것이, 그리고 클린턴과 오바마는 지금도 속한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대중연설가로서 그토록 우러러는 이유는 대통령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 사람 모두 나는 생각한다라는 문장으로 전달하는 법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목소리를 높여라입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단순한 행동도 요점을 전달하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득을 안깁니다. 나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의도적으로 엄청 크게 말하세요. 하지만 실제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은 드뭅니다. 대부분 내가 애원을 해도 도저히 엄청 크게 말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커질 뿐인데 그것마저 처음 몇 마디 뿐입니다. 지시에 따라 지나칠 정도로 크게 말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도 결코 그 성량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몇 마디 하면 대부분 적당한 성량으로 낮아지거나 아니면 역시나 너무 작아집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이 너무 크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걱정부터 버리세요. 사람들이 대부분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거나 자의식이 경고음을 울려서 스스로에게 그런 행동을 허용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이제 대중 앞에서 말할 때 목소리를 키우는 것만으로 교정되는 다양한 실수를 살펴봅시다. 웅얼거린다. 너무 빨리 말한다. 문장을 마침표가 아닌 물음표로 끝맺는다. 소곤소곤 말한다. 성량은 그야말로 발표자에게 주어지는 무한한 선물입니다. 화자가 목소리를 키울 때면 단순히 그 변화만으로도 그들이 보여주는 힘, 자신감, 권위로 근본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요점을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의 지위도 달라 보이게 만듭니다. 인턴은 팀장처럼, 팀장은 대표처럼 보이게 합니다. 부하 직원이 소심한가요? 그렇다면 리더십을 발휘하라고 추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목소리를 키우라고 조언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직원 입장에서도 실천에 옮기기가 훨씬 쉽습니다. 마이크를 쓰거나 화상회의를 할 때도 크고 박력 있는 목소리로 유지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발표자가 이런 상황에서도 성량을 평소 대화할 때 정도로 떨어뜨리는데 성량과 함께 요점의 힘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심합시다. 모든 청중에게 발표자의 목소리가 들리게 하는 책임은 청중이 아닌 전적으로 발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회의 장소가 넓거나 발표자가 전화로 연결되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발표자도 자신이 하필 조용한 사람이라서 특별히 편의받은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완벽을 위해 뜸 들여라 입니다. 발표를 하다가 뜸을 들이면 청중은 당신이 대사를 까먹은 배우처럼 할 말을 잊었다고 생각할까요? 침묵이 흐르면 발표자는 당황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들이 오갑니다. 얼른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누군가는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생각과는 달리 뜸들이기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조력자입니다. 우선 청중이 어떤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는 당신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2배는 더 걸립니다. 뜸을 들이면 상대방이 결정적인 요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소화하기까지 공백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중요합니다. 요점을 화분에 준 물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이 스며들어 바닥까지 내려가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때 말을 멈추고 잠시 뜸을 들이면 당신은 청중에게 극적인 긴장감을 선사하는 셈입니다.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까? 이제 청중은 발표자가 다시 말을 시작하기 전까지 꼼짝 않고 집중합니다. 이것이 노련한 강연자들이 흔히 요점을 피력하기 직전에 잠시 뜸을 들이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자신있게 활용해 보세요. 뜸 들이기는 청중에게 흥미진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이런 인상을 줍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사람들은 연극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라이브 경험을 좋아합니다. 뜸 들이기는 이 같은 당신의 발표가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 즉석에서 진행되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뜸 들이기의 좋은 점은 같이 의미 없는 목발 표현을 적절하게 대체합니다. 목발에 의지해서 걷듯 말을 더듬거릴 때 의존하는 표현들을 말입니다. 그런 단어를 무작정 쓰지 않기는 어렵지만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은 할만합니다. 연습만 하면 당신도 성공적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뭐니 해도 뜸을 들여야 할 최고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정확한 문장을 준비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입이 머리보다 앞섭니다. 할 말을 완전히 구상하기 전에 말부터 합니다. 뜸 들이기는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입보다 먼저 움직이게 만듭니다. 발표자가 완벽하게 구상한 뒤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를 시험할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직업 혹은 전공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과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이유를 큰 소리로 설명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가 땡땡땡인 것이 제일 좋은 이유는 자신의 직업과 전공이 싫다면 더 나은 일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연습일 뿐 수행평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끝났습니까? 끝나셨어요? 해보셨습니까? 그럼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나는 남는 게 시간이야.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 여러 번, 필요한 만큼 오래 뜸을 들여도 돼. 제약 없이 뜸을 들일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심했다면 다시 설명해 보세요. 차이가 있습니까? 뜸 들이기는 문장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면에서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멈추는 시간이 너무 길다면 연습에서 적절하게 줄이면 됩니다. 뜸 들이기의 효과가 미덥지 않다면 이렇게 말하는 청중은 드물다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훌륭한 발표였어. 자꾸 뜸을 들였던 것만 빼면. 뜸 들였던 것을 기억하는 청중은 거의 없습니다. 무어의 순간을 기억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긴장감을 주기 위해 적극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요점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뜸을 들여야 합니다.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숙달만 되면 뜸을 들이는 것은 요점을 말하는데 든든한 친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점으로 마무리하라입니다. 내용을 모두 전달한 뒤에는 요점을 마무리 문장으로 말하면 가장 좋습니다. 곧이곧대로 맨 마지막 문장일 필요는 없고 물론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어찌됐든 요점은 마무리 단계에서 다시 언급돼야 합니다. 발표자 입장에서 자리를 뜬 청중이 계속 고민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요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을 깔끔한 착지라고 부릅니다. 요점을 강력하게 다시 말하는 마무리는 체조 선수가 매트 위에서 깔끔하게 군더더기 스텝 없이 착지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착지를 깔끔하게 못하는 발표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1. 상투적인 표현으로 끝맺는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발표가 고된 인내력 테스트라도 됐다는 듯이. 2.
최종적인 요점을 설명하거나 다시 강조하지 않고 끝내기. 3. 마지막 말을 웅얼거린다. 4. 전혀 단호하게 끝맺지 못한다. 마지막 말에는 특별히 더 강조하는 효과가 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왜 저주라도 받은 듯이 질질 끌고 또 끄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마무리를 망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리할 명확한 요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요점이 없으면 주장할 논거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을 맺으며 청중에게 제시할 뭔가가 없습니다. 때문에 전달해야 할 그 한 가지 핵심을 아무 소득 없이 찾아 헤매다가 불쑥 마치거나 질질 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든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을 꾸준히 해나간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이의 나가는 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맨 앞에 인용했던 아인슈타인의 명언을 돌아가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잘 모르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생각에 강력한 힘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도 압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당신이 전략적으로 쓰기 전까지는 그저 잠재력에 불과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그 생각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에서 요점을 전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요점이 아닌 막연한 발상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생각을 강력하게 팔지 못하고 힘없이 공유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는 챔피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자극하고 결국 차이를 만듭니다. 역사는 이 점을 거듭 증명합니다. 요점이 없으면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은 횡설수설일 뿐이다. 나는 방향만 잘 잡으면 누구라도 말하기 챔피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부디 요점을 잘 정리하시기를, 그리고 이 책에 담긴 전략들을 당신이 성공을 비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주제에서 딴 길로 새고 말끝을 흐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중요한 자리에서도 똑같이 말하다 흐리멍텅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요점 없이 막연한 생각만 늘어놓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점이란 무엇일까?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당신만의 견해입니다. 이제 핵심만 꼭 집어 간단히 말하는 방법. 그 방법을 우리는 잘 배웠습니다. 당신의 설득력과 영향력이 커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